안녕하세요, 해준TV입니다. 오늘은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에 대해서 지금 뭐 개혁신당이라는 가칭을 세워서 이준석이 뭐 신당을 지금 창당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뭐 이준석 신당의 근황을 좀 알아보자면은 이제 타 당의 당규를 짜집기 위한 정황이 포착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정과 신설 연도가 2022년, 2020년으로 과거의 날짜임을 확인할 수 있죠. 심지어 온라인 탈당도 막아놨어요. 정당법상 정당에 가입할 수 없는 청소년이 실수로 가입했다가 탈당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닉네임 옆에 지역과 연령대를 이제 표기를 해가지고 서울에 거주하는 10대 청소년 이런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데, 참고로 이제 정당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서 만 16세 이상부터 정당에 가입 가능하고, 만일 이제 개혁신당의 창당이 완료될 때까지 이 청소년이 지금 탈당하지 못하면은 정당법 제53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개혁신당 오류 기능 제한에 탈퇴합니다. 한번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글이냐고 읽어봤더니, 안녕하세요. 저는 16살 청소년입니다. 저는 사실 입당을 하면 안 되는 나이이지만 첫 번째 날에 입당 신청을 해보았더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친구가 해봤더니 이제는 정상적으로 나이가 안 돼서 막혀져 있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입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탈퇴를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제 탈퇴도 안 될까봐 걱정입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도대체 이준석 씨가 말씀하시는 정치 개혁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의문이 듭니다. 뭐 앞으로 본인의 행보는 뭐 본인의 책임이고 어떻게 가든지 솔직히 뭐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이 아니기 때문에, 뭐 지금 개혁신당의 멤버들은 또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되게 직접적인 비판을 좀 일삼고 있는데 좀 이해가 안 되긴 합니다. 지금 이재명 사건으로 인해서 또 역풍이 좀 불었고, 이낙연은 또 지금 신당 창당에 또 박차를 가하면서 이낙연은 이제 본인의 갈 길을 가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은 그 계파가 또 다르죠. 이재명은 이제 비주류계고 이제 이낙연은 주류계라고 해서 이제 586 학생 운동권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은 이제 거기서도 이제 수도권 사람들 80년대 이제 운동권에서 계속 해먹던 권력과 어떤 특혜를 계속 누리고 있던 그런 주류계 사람들에게 얼마나 그런 열등감이나 아니면 얼마나 그 핍박을 받았나, 그런 걸 생각해보면 이재명계 사람들도 거의 10년? 몇십 년 동안 이재명계 비주류 민주당 내 인사들도 그동안 이를 갈고 아니 칼을 갈고 있었던 거죠. 뭐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결국에는 내부 분열이나 내부 갈등이 심하다고 볼 수 있고, 뭐 국힘도 마찬가지죠 사실은. 국힘도 이준석이 뭐 분탕 치는 거나 뭐 솔직히 천하용인 뭐 이런 듣보잡들을 띄워주는 것 자체가, 그게 이제 좌파 언론들에서 뭐 MBC나 뭐 특히 좌파 언론들에서 약간 국힘의 문제나 이준석의 발언 하나하나 뭐 천하용인 이러면서 굉장히 띄워줬는데, 뭐 이런 거 자체가 사실은 좀 뭐 국힘에서 얼마나 내부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아 이 당은 정리가 제대로 안 된 뭐 당이다 이러면서 이제 국민들에게 좀 피로감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목적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실제로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느껴졌으니까 이준석이나 뭐 천하용인이니 뭐니 자꾸 뭐 이런 뭐 듣보잡들 띄워주면서 자꾸 언론에서 보도를 하는 거 보고, 특히 좌파 언론에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저도 순간 이제 그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느낌처럼 좀 갈등이 심하지? 뭐 이러면서 약간 이런 느낌이 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이제 영악하다 좌파 언론에서. 사실은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계와 이낙연 주류계 인사들, 그다음에 이제 비주류 인사들, 뭐 이렇게 당내 인사들 간의 그런 갈등이나 내부 갈등, 이들의 그 어떤 갈등의 고리가 사실은 더 깊고 더 심한데, 이런 것들보다는 국힘의 어떤 이준석, 뭐 요즘 천하용인 뭐 이런 거에 약간 포커스가 쏠리고, 사실은 뭐 천하용인이 원래는 언론 보도도 되면 안 되는 수준인데 이게 얘네의 어떤 인지도가 이렇게 띄워주면서 좌파 언론에서 뭔가 선동하듯이 이렇게 해버리는 게 어떤 국힘당의 피로도를 자꾸 어필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거죠. 국힘당에서 이제 분탕치는 애들 목적도, 물론 이제 내부 갈등이 지금 어느 정도 한동훈과 이제 윤석열 체제가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이제 좀 확립이 됐다고 한다면은, 이제 이준석이 나가기 전까지는 뭐 걔네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뻔해요. 그냥 이제 한동훈이나 윤석열 대통령을 나락으로 보내야 자기들이 국힘당을 먹을 수 있다. 우리가 국힘당의 중심이 될 수 있고 주류가 될 수 있다. 우리가 이 어쨌든 보수 당 정당 중에선 지금 가장 큰 당이고 지금 여당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당에 우리가 중심이 돼야 우리가 위에 설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분탕질을 치고 내부 갈등을 한 게 아닌가. 결국은 모든 게 다 권력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죠. 국힘에도 진짜 무능한 쓰레기 같은 놈들 너무 많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상황에서는 현 상황만 보자면은 저는 이제 이준석이 탈당을 함으로써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제 이재명계와 뭐 이낙연계 이렇게 보자면은 여기 쪽에 비해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소소한 갈등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미 정리가 돼버렸고. 근데 사실은 진짜 이제 뭐 악연처럼 깊은 연결고리가 있는 거는 민주당 측이 오히려 더 크다. 어 이제 586 인사들 중에서도 이제 학생 운동권 사람들 중에서도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으니까 그 수도권에서 계속 이제 한 자리씩 계속 헤쳐먹던 애들과 콩고물 떨어지는 것만 기다리던, 이제 평생 뭔가 한이 몇십 년 동안 한이 맺혀서 그런 어떤 권력욕에 대한 열등감, 힘, 그런 거를 갈구하는 욕심이 사실 다 있겠죠. 이재명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주류가 돼버릴수록 원래 기존 당내 주류 민주당 인사들은 나가리가 돼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되든 이게 좀 파국적인 행태가 나올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준석의 근황에 대해서도 좀 알아보면서, 예, 오늘 뭐 짧게 그냥 제 생각에 대한 논평을 드렸는데, 이준석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언론에서 뭐 과도하게 띄우는 경향이 있는데, 뭐 저는 이게 좀 좌파 언론에서 이제 MBC에서 허건날 천하용인 뭐 이준석이 뭐 무슨 발언을 하고 또 김종배 뭐 시선집, 사실은 좀 뭔가 쎄하더라고. 몇 달 전부터 많이 쎄하긴 했어요. 이제 이준석이 위장 우파가 아닐까. 뭐좀 보다 보니까 보수의 가치를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 사람은. 위장 우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낙연 신당과 이제 이재명의 어떤 갈등은 앞으로 더 심화가 될 것으로 보이고 돌이킬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 이재명과 이낙연 이제 만남을 또 얼마 전에 가졌었는데 뭐 이야기도 제대로 안 된 것 같고, 사실은 그래서 뭐 국힘 내부의 어떤 갈등은 지금 저는 다 정리가 됐다고 봐요. 이제 한동훈 비대위 중심으로 왜 보수를 지지하는 게 합리적인지 그런 것들을 좀 국민들에게 좀 설득을 하면 되지 않을까. 좀 젊은 보수의 감각도 좀 넣었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약간 PC주의 비판이나 좀 반페미 등, 이제 페미니즘에 대해서 비판하는 거나, 좀 더 좀 젊은 층의 니즈에 맞게 이런 것도 좀 챙겼으면 좋겠고, 또 어르신들의 니즈는 니즈대로 이제 챙겨가되 젊은 층들이 원하는 약간 이제 뭐 반페미주의나, PC주의 비판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칼을 갈고 국힘에서 좀 집토끼들을 확실히 잡아두는 공약들이나 그런 방식도 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표가 나올 것 같은 오아시스만 졸졸졸 따라다니는 게 아니고, 좀 젊은 보수의 감각, 우리가 왜 보수를 지지해야 하는지, 왜 보수가 합리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정확히 국민들을 설득하는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논평 여기까지였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혜준TV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